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10월 박준배 김제시장의 공약이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로 시민들의 편익은 증진됐지만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내버스 회사는 버스가 압류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최근 김제 시내버스 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감소하는 인구로 수입은 줄고 있지만 경유비와 타이어값 등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은 악화돼 시외버스 사업을 매각했지만 해고된 직원에 대한 퇴직금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은행권을 얻다가 두 번째, 사채를 얻다가 인건비를 다 해결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인건비 체불이 당연히 되겠죠. 인건비 체불이 지금 300원 못 준 지가 약 3, 4년 정도 되고 3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박준배 김제시장이 공약한 단일 요금제 시행으로 수입은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버스 회사는 경영위기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 요금 손실액과 재정 지원금 등 4가지 명목으로 시내버스 회사에 약 4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지원금 한 16억, 벽지 노선 손해 손실 보상금 16억 정도 되고 단일 요금 한 7억 한 3천 되고 그래서 그게 한 40억 가까이 돼요. 일단 물가보조금 한 3억 해서 43억. 시내버스 측은 단일 요금제로 인한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김제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시내버스. 계속되는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놓인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순창군이 축산업인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진흥센터를 신축하고도 수년간 방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완공 후 수년이 지나면서 신축 건물 일부에서는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팔덕면에 위치한 축산진흥센터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12월경 완공됐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순창 지역 축산업 관계자들은 지역 축산물 판매와 전시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대로 한우협회에서 농가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써서 한우 농가들이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한우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산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조속히 시행을 해서 축산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순창군은 축산진흥센터 완공 후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적절한 운영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찰을 공고를 3번 띄었는데 다 유찰돼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다 그거를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도 저번에도 만나서 축산인 단체와도 할 것이 많다 얘기를 했어요. 서로 협의해서 할 생각이에요. 축산진흥센터 운영 의사를 밝혔던 순정축협의 경우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을 했는데 우리 한우 명품관으로 하기에는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는 포기를 한 것이에요. 여기 땅이 순창에다가 땅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땅으로 아마 명품관이 지어질 것 같고.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개 모집이 유찰되면서 순창 지역 농협과 축협 출자법인인 순창조공법인과 수의계약 방식의 이탁 운영안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환경 축산농 육성 등 60여 개 사업에 42억 원을 투입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언한 순창군. 하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된 축산진흥센터가 수년째 방치되고 건물 노후화까지 일부 진행되면서 축산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큰 현수막이 바로 앞을 가리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부안군 신흥교차로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교차로이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38번 국도와 연결된 부안군 신흥교차로입니다. 이곳은 부안 시내로 향하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고 교차로 인근에는 웨딩홀과 식당 등이 있어 차량의 흐름이 많으며 유동인구가 상당수 있는 장소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좌우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횡단보도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서 이 횡단보도에서는 그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성인 키만한 높이로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보니 도로를 건너는 사람과 부안으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의 시야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현수막은 지난 12일에 있던 행사를 알리는 내용이었지만 행사가 끝난 지 10여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게시돼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위치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위험하잖아. 이렇게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쪽에다 걸게 빼자면은 또 이렇게 풀었는데 이번에는 안 풀렸네. 이곳에 현수막이 달려 있었던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는 부안군의 한 부서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같은 위치에 설치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부안군은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정 게시대에다가 개척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부안군은 해당 위치에 걸린 현수막을 확인하고 바로 철거하겠다 밝혔습니다. 새로운 부안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겠다는 부안군. 현수막을 통해 행정은 홍보할 수 있지만 지역민에 대한 사고 위험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올해로 46회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다음 달 8일부터 3일간 남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명창 칭호가 부여되는 춘향국악대전이 올해로 46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3대 국악대전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됐지만 관련 예산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식 광안루 특설무대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춘향제와 함께 전국의 국악인들이 경연을 펼칩니다. 춘향국악대전은 전주 대사슴놀이, 임방울 국악제와 함께 대한민국 3대 경연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 수많은 명창을 배출한 대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두 대회에 비해 지원 예산이 부족해 상금 지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향국악대전에서 배출하고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우리 큰 어떤 그 국악의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회거든요, 이게.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재정적인 좀 뒷받침이 많지 않다 보니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춘향국악대전 명창부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2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이는 전주 대사슴놀이 대통령상 5천만 원, 임방울 국악제 4천만 원과 순금 트로피에 비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운영 상황에 대해 남원시는 예산 지원 확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향국악대회는 금년도에 제46회에 이르는 전통과 명예가 있는 대회입니다. 3대 메이저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많은 명창이 배출되는 명성이 있는 대회임에도 시상금이나 심사 비용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춘향국악대전. 대한민국 최고의 국악대전이라는 명성에 부합하는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최근 김제시 환경미화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금 인상 등 기본적인 요인에 관한 사항이었는데요. 김제시는 이례적으로 명분 없는 집회와 시위라며 이를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김제시는 한 장의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뤄진 김제시 환경미화원들의 집회와 시위가 도를 넘어서 명분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 공무원 채용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요촌동에 거주한다는 A씨의 의견까지 내세웠습니다. 김제시는 이 보도자료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위원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집회를 하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명분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김제시의 보도자료에 대해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서를 냈습니다. 김제시의 보도자료는 헌법의 노동 3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자 김제시는 환경미화원 공무직과 급하게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해 6월 말까지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협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 걸로 합의서를 써줘가지고 끝났거든요. 원래 17일 행진도 잡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15일 날 저희들이 2019년도 또 임금 임단협 교섭 설명회가 있었어요. 네. 그 15일 날 지금 낮에 아침에 오전 중에 만나가지고 그걸 써준 거예요. 문제가 된 보도자료는 언론사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고유의 권한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두고 비판했다 며칠 만에 태도를 바꾼 김제시. 정의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한 김제시의 구호가 무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등에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별 신고 요령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북 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골든타임은 불이 나거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 초동 대처와 응급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신속하게 현장을 도착하기 위해서는 빠른 신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장소 전달도 필요합니다. 전북 소방본부가 전북 119 안전 체험관을 방문하는 체험객 600명을 대상으로 상황별 올바른 신고 요령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초등 7%, 중등 27%, 성인 38%만이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오셔서 교육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신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해서 그거를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승강기 번호를 알려준다거나 이 전신주 번호, 특히 이 8자리, 위험 바로 밑에 있는 8자리의 숫자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산에서 볼 수 있을 때는 이 국가 지정 번호인 다목적 위치 표지판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고속도로 시점 표지판은 이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쪽으로 35.4km 이 위치 숫자를 알려주는 것이 이 소방관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 전국 유일 상황별 신고 요령을 체득할 수 있는 하트 시그널 체험 교육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하트 시그널이란 다양한 재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로 자신의 위치를 119 종합 상황실에 신고하는 체험을 통한 교육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지금 체험들은 거의 재난 대응에 대한 그런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 하트 시그널은 재난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의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체험으로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12월까지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크게는 우리 전 국민이 모두 이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또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연말까지 119 종합상황실 실물체험장과 VR을 활용한 상황별 체험장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정확한 신고 요령을 미리 배워 응급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남원 광안루 건립 600주년을 맞아 전통 누각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됩니다. 남원시가 올 한 해 동안 춘향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통해 광안루와 우리나라 전통 누각의 중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합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광안루 정문입니다. 광안루 건립 600년 역사적 의미가 담긴 현판이 새롭게 내걸렸습니다. 광안루원 안에 있는 광안루는 조선 초기인 1419년에 지어진 목조 건물로 보물 제28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원시는 건립 600주년을 맞은 광안루를 재조명하고 전통적인 누각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광안루 건립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광안루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또 앞으로 이곳 남원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판식을 준비했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 60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광안루원 무료 야간 개장을 오후 7시에서 9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는 광안루원 1원에서 제89회 춘향제가 열립니다. 금년도 제89회 춘향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금년도에 목룡 놀이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갖고 준비를 했고요. 올해 춘향제에서는 춘향제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춘향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또 먹거리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른 각 지역에서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으로 춘향이 보러 오세요.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인 8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600주년 기념주간으로 정해 축하 공연과 체험 행사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평양 부병루와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루와 함께 우리나라 4대 누각으로 불리는 광안루. 4대 누각 가운데 최고로 평가받는 광안루의 역사적 가치가 600주년을 맞아 새롭게 조명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정읍시가 고부면에 동학올림센터를 조성했습니다. 동학올림센터는 사업비 33억 원이 투입돼 지상 1층에 74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올림센터는 기공체조와 농악, 요리교실과 댄스교실 등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과 다목적 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동학 농민혁명의 성지인 이곳 정읍 고부를 찾은 많은 단방각들에게 혁명의 역사와 의의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최근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지역 게이트볼장과 공동체 정원 등 주요 사업장을 돌아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과 관광 자원을 살펴보고 환경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 관광 자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시설 그리고 산림과 환경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림 훼손을 막고 또 토속 채취장에서 나오는 어떤 피해들을 예방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주문을 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